안녕하세요. 도담도담 이야기 임정관입니다. 연말정산 이야기 두 번째 시간 바로 시작을 하는데요. 연말정산 하실 때는요, 진짜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득공제라는 건요, 말 그대로 내가 5천만 원을 벌었어요. 아까 제가 최대 2,500만 원까지 내 소득을 감면해 준다라고 했는데요. 실제 내가 벌은 소득을 없애주는 거예요. 줄여주는 거를 소득공제라고 부르고요. 이 소득공제에 된 실제 소득 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정합니다. 그러면은 그 세액에서 내야 될 세금을 줄여주는 부분을 세액공제, 세액감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소득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 근로소득공제는 지금 보시는 표에 나오는 내용과 같지만은 계산을 안 해보셔도요, 정산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서요, 알아서 다 계산해 줍니다.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만 알아봐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공제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적 공제, 사람에 대한 기준으로 공제를 받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가 있는데, 기본 공제는요, 내 부양가족,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 그리고 이제 70세 이상이 되는 경로우대나 아니면 가족 중에 장애인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장애인 등록, 부녀자,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셨던, 사별하셨던, 혼자 계시는 한부모 가정,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요, 올해 결혼을 하셨다, 사별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12월 31일 전까지에 대한 부분은 다 진행을 해서 합산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재혼한 분의 자녀도 내 자녀로 인적 공제를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장인, 장모, 시부, 시모, 그리고 계부, 계모, 외조부, 외조모, 외손자, 외손녀도요, 실질적인 내 직계 존 비속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올해, 좀 이거는 약간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올해 출산을 함과 동시에 올해 안에 사망하는 신생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병원 기록을 통해서 출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인적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고요. 입양을 한 경우에는 현재 내가 입양한 내 가족, 그러니까 양가죠, 양부모, 그리고 생부모, 그 부분에 대한 직계 존속 비속 관련된 내용도 추가할 수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항목은요, 이혼을 했어요. 법적 배우자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예요. 이 부분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사위, 재수씨, 형수, 처형, 처남, 매부, 매제, 이런 부분들은 등록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삼촌 관계에 있는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그리고 내 조카들, 이런 부분도 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장애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은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렵진 않은데,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 상해자,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쉽게 얘기하면은 복지카드를 받으신 분들이죠. 그리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복지법에 의해서 발달 재활 서비스를 받는 복지 아동들도 장애인 공제를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고엽제 후유증이나 5.18 민주화 항쟁, 이런 분들도 부상자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일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냥 병원에 누워만 계세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데 장애인 등록을 받지 못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요, 의사가 판단 하에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은 이 또한 장애인으로 인정해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자 공제, 이거는요, 말 그대로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들도 포함이 되고요. 이혼을 하거나 사변을 한 여성분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미혼, 이별, 사별 이유 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 3천만 원 이하인 그런 여성분들이 기준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한부모하고요, 부녀자 공제하고는 같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런 거 있는데요.
회사에서 내준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내가 낸 금액 부분만큼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자금 관련되어서는 청약저축,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내가 낸 금액 부분에서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요. 총 한도가, 연 한도가 두 개가 합해서 300만 원까지예요. 근데 그 300만 원까지인데 청약저축은 월 20만 원씩 12개월에서 240만 원 내에서 납입금의 40%와 원리금에 대한 상환액에 대한 40%를 계산을 해서요. 두 개를 합산해서 총 3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 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이제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건에 따라서 300만 원부터 1800만 원까지 그 사이에서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내가 은행 가서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 제가 연말정산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 번씩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미 받았던 것들은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새로 진행하신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한 번씩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가입했었던 연금 저축들이 있으실 거예요. 개인연금 저축들인데요. 이거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납입이 되어 있는 금액의 40% 금액 1년에 72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 개인 사업자가 있는 분들은 이제 노란우산 공제를 통해서 뭐 200, 300, 500 그 부분들을 조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이제 청약저축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된다라는 내용과 함께요. 주택 취득 기준 시가가 3억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조합 출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거는 이제 뭐 출자 조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개인 투자 조합이나 벤처 인증을 받은 벤처 기업, 아니면은 뭐 창업 3년이 안 된 중소기업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금액 내에서 저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출자나 투자율로부터 저희가 3년 이내에 회수를 하신다라든지 뭐 양도를 한다라든지 환매를 한다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추징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런 투자조합을 진행을 했을 경우에 전체 다 받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실제로는 종합소득 금액의 50%까지, 그러니까 이제 근로소득 금액 있죠. 거기에 50%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주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 사람들만 말만 믿고 진행하시면은 투자는 투자대로 했다가 손해보고 연말정산할 때 혜택도 못 보고 쫄딱 그렇게 금액은 손해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요, 제가 개별적으로 내용 정리한 표를 하나씩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카드 사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는요, 내가 전체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요, 연봉이 4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전체를 다 통합해서요, 뭐 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다 해서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 뭐 풀로 다 채우신다라고 하면은 뭐가 됐든 상관은 없지만은요, 그 부분을 다 못 채우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좀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전체 급여의 25%만큼만 카드를 쓰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 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나 직불 카드를 이용, 아니면은 뭐 시장, 공연, 도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신다면은 좀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제외되는 금액들이 있어요. 뭐 공과금이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상품권 구입이나 해외에서 사용한 부분들은 인정이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신차를 카드로 구입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단
중고차를 카드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구입 금액의 10%를 사용 금액 등으로 올려서 다시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금액 또한 제가 한번 싹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뭐 우리사주 조합이라든지 다른 공제에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더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